안녕하십니까. 택견홍동가족 공익탐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창작소설 사법주택 친고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소장에 변경할 수 없는 범죄, 공소권 남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부, 2부를 나누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1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택견 공동가족은 공익신고자라고 또 제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아닌 바로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소속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제보를 하고 또 그 제보했던 것이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붙입니다. 진짜 배신자가 아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택견 공동가족은 제보자로서 또 공신고자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도 마찬가지 저번에와 똑같이 지금 현재 명예훼손 갖고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한 증거를 좀 찾자. 뭐 보여주지 않고 왜 확실한 증거를 찾자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택견공동가족에 의해서 공익신고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떠한 신고를 하거나 어떠한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들이 다 공익이라는 뜻입니다. 뭘 신고하더라도 공익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거지 그냥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의한 목적으로서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 신고에 대해서 저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 자, 춘천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았는 날짜가 8월 30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총 5명의 이름이 있고요. 5명입니다. 고소인은 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고, 명예훼손, 그 다음에 폭언, 사생활 침해로 4개의 가정으로 있고요. 자, 검찰 송치하는 과정입니다. 2022년 5월 25일 날 송치한 결정일이고요. 요 날짜가 맞는 거고, 한 개의 가정으로서 명예훼손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송치할 때 당시 때에 추가적으로서 위임장에 대한 부분으로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유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뜻을 강조하면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조사가 8월 30일 날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받던 것이 5월 25일 즉당하면서 검찰 송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재판으로 통해서 이제 재판에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이걸 상권분림 적당하면서 조사는 누가 하냐 경찰들이 하는 거고 기소는 누가 하냐 검사들이 하는 거고 재판은 누가 하느냐 재판부에서 판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의 앞페이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정식재판을 받았을 때 청구할 때에 명예훼손죄만 방어를 했고 명예훼손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후 변론 때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성은 꽁수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방어를 했는데 허가 신청을 해서 그걸 꽁수로 부린다는 뜻은 뭘까? 명예훼손에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꽁수를 검사가 부렸다 뜻입니다. 공소장에 변경을 해서 모욕죄 성립을 목적으로서 명예훼손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꽁수로서 한다.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경찰 조서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형법 310조 유법성 조각 사유와 유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아까 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위임장도 마찬가지 수집된 증거가 잘못되었다. 고소인이 없는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이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 친고죄는 알게 되는 날 6개월이 경과 후, 이게 중요합니다. 고소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나면은 고소를 못한다. 모욕죄로 성립을 시켜서 명예훼손죄를 인정시키는 이 허가 신청서의 공수는 바로 고소에 대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걔한테 하고 있고요. 대법원의 판결이 11월 14일 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정이 나오면은 벌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라고 고지가 날라오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다. 왜냐? 6개월의 경과를 보겠다. 하나의 꼼수라는 뜻이고요. 혹시 아까 전에 조서를 받으면은 경찰에 고발하고 하면 조서를 꾸미는데 진술을 녹화를 할 거냐 하면서 확인서를 보는데요. 밑에다가 부동이라고 했으니까 녹화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녹화했는 날은 2021년 12월 9일이고요. 여기 이정일이가 있고 여기 정호철이가 있으니까 이정일과 정호철이가 참석해서 했다고 보여줄 수가 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진술조서 2차 조서죠. 12월 9일 날에 2시 11분경에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정일과 정호철이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 원본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중간에 이 글씨체가 작기 때문에 크게 확대해서 그 부분을 따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반복적인 대답이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는 부분이 바로 조사의 방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볼 건데요. 지금 더 크게 확대했던 거는 허위의 내용이 입증할 자료가 있나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수사관에다가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메일을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12월 8일 날 했지 않습니까? 진술조서는 12월 9일 날 했고요. 거기에 지금 12월 8일 날 보냈는 날짜가 8시 35분에 보냈다는 것도 있고, 이 보냈던 내용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크게 확대해보면 이정일과 메일 보냈는 거와 경찰서에서 받았던 메일 번호가 일치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일치하다고 보면은 보낸 거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증거 사진도 같이 보냈습니다. 한데 요 시꺼먼색이 아마 확인이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증거는요, 이걸 내용 2개 내면 2개의 범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1개의 범죄가 됩니다. 2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1개의 범죄가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자, 지금 여기 지금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 겁니다. 제 거.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기에는 글자하고 여기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박원태는 시청에다가 3월 22일이라고 오종규는 시청에서 3월 10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야 되죠. 글자에서 보면은 3월 20일에 적촉종 관련 자료 보냈고 오종규는 시청에서 3월 11일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허위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3월 22일 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나중에 한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방문해서 민원 접수를 했는 거고, 내용은 이 부분으로 돼 있는 내용 갖고 나중에 설명 한번 더 드릴 겁니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월 11일 날에 확인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춘천시청에서 3월 11일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경찰서로 되어 있고 3월 11일 날 고발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점검물을 제출한 거는 춘천 경찰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청을 해야 됩니까? 자, 더 크게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저는 22일 날에 춘천시청에서 방문하여 요 부분을 갖고 공사 중지와 고발 조치로 인해서 알려드립니다는 답변을 받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 내용입니다. 500m라 돼 있고 500m의 온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시공되어 있다고 내용되어 있면서 3월 11일 날에 고발했는 오정규고 경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고발장이죠. 몇 페이지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 증거 자료를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18페이지 뭐 17페이지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줬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고발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고,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시청에서 자료를 보내서 받아낸 공문입니다. 제가 받아낸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요. 박원태 시청은 3월 22일이라고 오종규 시청은 3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오종규가 법원에 와서 정언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허위가 아니니까 뭐냐고 물으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고발 조치를 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묻고 3월 11일 날에 먼저 했고 박원태는 22일 날에 춘천시청에서 문제 제기할 뿐이고 자기가 15일 동안에 더 빨랐다는 주장합니다. 저는 시청에다 고발한 문제 제기해서 행정명령을 만들어낸 게 맞고요. 이 사람은 3월 11일 날 경찰서에서 했던 내용이 어떻게 이게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동일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은 시청이나 경찰서에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뭐 온백에 대한 세웠던 고발 조치를 했고 시청의 고발 공문 먼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300m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증거에 대한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뜻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시청의 고발 문건도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좀 이게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논의를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적다시 말해서 고소 접수한 일이 8월 30일입니다. 근데 증거 자료에는 9월 12일 날 부분은 유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8월 30일 날에 고소장이 제출되면 9월 달에 점검물을 제출하면 그 고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이면 피해자의 사실 확인에 대한 후에 있는 증거 자료는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8월 30일 날에 증거 자료는 9월 10일이 아니라 8월 12일이라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소가 먼저 고발이 11일이 빨랐다고 주장합니다. 한데 고발했던 거와 증거 자료가 42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42일 차이가 뭡니까?
11일 차이가 먼저 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했다. 40일의 차이가 나면은 점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 법정에서 이정일이가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종규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훼손한 것도 맞다고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피고인의 오종규 업적에 대한 명예훼손을 받은 적이 사실인 거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종규 본부장은 아무런 상관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법정에서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300m의 공무원으로서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네 맞습니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또 경찰이 물었을 때 고소인의 정호철과 오종규 두 사람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을 정정을 또 하겠다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오종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은 5명이고 2명으로 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종규의 진술조서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뒤져봐도 법원에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진술조서 한 것도 어느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2차 조서 때 이정일이가 대리인이 무효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2명으로 정정하겠다는 건 자기가 무효가 된 겁니다. 대리인의 위임의 대리인에 대한 부분들이 취소가 되는 행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다시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오종규 본부장이 자기 업적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벽 300m, 500m, 300m의 촉들을 제하는 고발했던 업적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못 들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경찰 조서 때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놓고 재판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못 들어봤다. 이 말이 됩니까? 자, 경찰 조서 때 받았을 때는 오종규 말이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오종규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말을 인정할까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들 사인했던 부분들의 글 자체를 좀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월 25일 날 추가 자료로 제출하는 위임장 요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임장에 위에 보면은 10월 7일 날에 대리인은 있습니다. 대리인은 있어요. 근데 여긴 위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추가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일한 자료입니까? 아니면은 이 자료가 X자료입니까? 그리고 2명으로 정정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필요합니까? 얘기는 이해한 것도 없구만. 위임장이 있다니까 보여줄까 가만. 나 이해한 것도 없어. 근데 네가 저기에나 이임장 받은 것도 없고 한 적도 없어. 지금 방금 들었던 사람은 바로 이정일입니다. 이정일의 목소리가 위임장을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이해한 이야기를 것도 없구만. 위임장이 한번 있다니까 더 보여줄까 가만. 나 이해한 것도 없어. 근데 네가 저기에나 이임장 받은 것도 없고 한 적도 없어. 지금 위임장에 한 적도 없다 하는데 분명히 위임장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월 7일 날에 작성되는 거고 이거는 날짜도 없습니다. 5월 25일 날에 추가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거라서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임장이 원래 이렇게 원본 처리가 돼야지 한 장에 대한 부분으로 아니 2장으로 됐다 하더라도 같은 달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금 위임에 대한 부분도 또 없고, 또 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여기 규자에 요게 심재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 윤성님은 따로 된데 내용은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적사항이 없으면은 위임자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정오철이는 여기하고 차이치가 똑같으니까 동일하다 보면 되고요. 여기 지금 현재 이정일과 이게 동일하니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은 마찬가지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녹취 파일 한번 다시 얘기는 보면요. 위험한 것도 없구만. 아, 위임장 있다니까 보여줄까, 가만. 나 위험한 것도 없어. 근데 네가 그 저기에나 위임장 받은 것도 없고 한 적도 없어. 위임장 한 것도 없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인이 요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정기열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인하고 이 글씨체 사인하고로 글자하고도 전혀 다른 글씨체입니다. 즉 따지면서 요건 정자에 대한 이 부분과 철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규자와 동일한 거고요. 여기는 심자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세 개가 동일한 겁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좀 지워져서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인치도 지금 이것도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과 또 이 철자와 이 제자가 요거하고 똑같은 분위기로 본다 하면은 이 부분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조작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자, 지금 더 중요한 것은요. 오종규 규자가 확실하게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제 사실은 이 수사 기록을 그대로 지금 현재 조사받았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쳤던 시간과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 마쳤던 시간들 중에서 이 위임장에 대한 이 부분이 진짜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누가 똑같다고 보고 또 나는 사인일 두 가지를 선다 하더라도 글자 형태가 다릅니다. 사인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사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지 이런 형태에서도 글자 형태가 다르다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오종규가 법정에 진술이 있다고 했고 진술 조서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명예훼손을 고소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임장이 위조가 됐다면은 이 고소를 못한 것이 맞을까요? 고소를 했을까요? 고소를 못한 거 위임장이 위조가 되었다면은 그럼 고소에 대한 부분이 없다게 된다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의심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검사가 물어봅니다.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행정명령이 나왔다고요? 하니까 오종규 답변이 경찰서에서 제출했는데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3월 11일 고발해서 행정명령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가관입니다. 왜 지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생각, 기관들에게 어떠한 정보 교류를 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정보 교류, 기관들끼리. 기관들끼리 뭘까요? 경찰서하고 시청에 정보 교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이 경찰서에서 고발하면 행정명령이 나온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X입니까? 거기다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 나왔던 통지라든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법원에 가면은 자료를 제출하면 언제 누가 어떻게 자료 제출했다는 게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이 자료 제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왜 오종규의 진술 조서가 없냐는 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은 제가 보여드려야죠. 만약에 그걸 보여드리지 않았다면 저도 마찬가지 수집된 증거를 잘못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들이 모욕죄에 대한 부분으로서 311조에 이렇게 말을 다르게 하는데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들을 못잡으니 모욕죄로 변경시켜가지고 재판을 상정시켰습니다. 친고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몸소 친해 고활고 허물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라는 건데 몸소 고소를 해야지 허물을 죄를 묻겠다는 뜻입니다. 근데도 모욕죄를 해서 310조로 변경해서 죄를 물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고소를 했습니까?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대필 사인으로 대필 유조해서 그 유임장이 위조가 되었고요. 오종규 진술서가 없다는 것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춘천시청에 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단독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서류는 있습니다. 이정일에는 경찰 조서 때 300m 돼 있고 경찰에 고발했던 건 500m라고 둘 다 서로 다르는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춘천시청에는 3월 11일 고발 민원 접수했던 거를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욕죄로 변경하는 이 부분과 고소한 것이 맞습니까? 요점 정리를 해보면요. 고소장에 대한 3월 30일 날, 8월 30일 날에, 8월 30일 날에 9월 12일 날 이 점검물이 42일이라는 점검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10글자 유법, 수집, 점거, 배제, 법치. 자, 이걸 말하면 유법. 점검물을 만약에 아까 전에 사건 발생했던 날로 후에는 그 점검물을 인정하지 못한다. 위법하다. 수집된 증거에 대한 배제를 한다. 그것을 법칙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고 발생이 8월 30일 날 치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살인사건인데 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칼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니 카드 영수증에 사건 발생한 다음날, 즉담에서 8월 30일 이후에 31일이든 아니면 9월 1일이든 사건에 영수증이, 칼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그 칼 영수증 보고 이 사람은 이 칼을 사서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설명하면 8월 30일 날에 증거를 앞전에 있는 걸 해야지 후로 하게 되면 유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칼을 미리 구입을 하지 후에 구입한다?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소인은 몇 명입니까? 5명이고 유조나 조작 행위가 있고 점검물을 해송해낸 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소권의 남용과 친고죄의 부분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위임장에 대한 부분인데 따로 국밥인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대리인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가 위임장에 대한 위임인으로서 또 자료 제출합니다. 근데 분리 작성한 것이 위임장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10월 7일이고요. 5월 25일 날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때쯤에 뭐 이 사이에 10월 8일 날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아까 전에 12월 9일 날에 조서 받을 때까지 위임장에 대한 부분이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종규의 춘천경찰서의 고발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5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0m라고 되어 있고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라는 것은 맞겠지만 법조에 대한 이 부분도 잘못 해석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경찰 조소 때에 왜 300m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시청에서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을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시청에서 고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고발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했다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조사하지 시청에서 조사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명령으로 내리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고발 조치한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죠. 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에 같이 서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이정희는 300m, 500m 이 신빙성 없는 이 부분에 때문에 이렇게 제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위임장에 대한 유조행위에 대한 점검물에 대한 제출 사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출한 사유, 점검물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위조하는 행위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물도 제출이 할 수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제가 방금 이 보여드린 공문이 제가 시청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낸 거죠. 여기에서 문화재 미행에서 공사 중지, 이것은 행정명령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고발 조치를 알려드립니다는 겁니까? 경찰서에다 고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 고발하면 검찰로 가고 재판을 통해서 벌금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벌금형이 떨어진 거 맞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행정명령에 민원 부처는 춘천시청입니다. 춘천시청. 경찰서가 아니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500m, 300m 시청이 공문을 보냈다, 시청에 고발했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하 식별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끝까지 말해서 시청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 접수에 대한 행정 업무 처리하는 기관이고요. 경찰서는 어떠냐는 겁니다. 민원인의 고발, 고소 고발, 사법 행정 업무 처리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찰서에서 고발했는데 행정명령이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 맞습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얼방울 총통인 우르르르 달려들어 이놈의 머리 죄를 주르르르 감아주고 급장! 예! 아이고, 암행어사 살려주십시오! 자, 마무리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정보 교류하면은 뻑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는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진짜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 정보 교류를 해서 행정명령이 나왔다면은 저는 진짜 박수 칠만 한 걸로 보입니다. 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나왔던 부분들을 조사를 할 때 확인만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이렇게 재판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주장합니다. 아까 전에 제보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부각시킵니다. 배신한 것이 중요합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무게의 중심이 다르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면서 앞뒤를 재지 않고 막무가내 배신자라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인해서 거짓말 플레임을 붙인다면 행정명령을 저희들이 한 거지 다른 사람이 한 걸로 둔갑해서 2부 시간대에 보여드리겠지만 돈까지 처먹었다면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저희들 안주까지 지금 현재 이 일을 마무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시청에다가 정식 항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법에 따라서 보상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아주 진행 중이라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택교농동가족이 보상금 신청도 하고요. 아까 방금 했던 저에 대한 그 고발자를 한마디서 제보자를 배신자로 만들었던 부분들에서 강력하게 진행할 겁니다. 딱딱한 이야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좀 저희들이 공익탐정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탐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저희들이 마약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마약으로도 대한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